2025년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혼돈 그리고 변혁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기와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지정학적 대립 속에서 우리가 알던 반도체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격동의 2025년 그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이 한마디가 어쩌면 2025년의 모든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냉전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 되어버렸죠. 미국의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자립심만 키워줬다는 이 날카로운 지적, 정말 곱씹어볼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은 바로 글로벌 칩워, 말 그대로 반도체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국가와 기업들은 기술 패권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죠. 그럼 이 전쟁의 가장 큰 두 플레이어죠. 미국과 중국. 이 둘의 전략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양쪽의 전략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칩스법 같은 단근을 주면서 자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 온쇼링을 밀어붙이고요. 동시에 관세나 수출 통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빅펀드 3호 같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끼리 다 해보겠다, 완전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어려고 하고 있죠.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가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실제 기업들이 싸우는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반도체 제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여기서의 승부처는 단연 2나노 공정 경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끄는 장군들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TSMC가 무려 64.9%, 거의 시장의 3분의 1을 그냥 혼자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경쟁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TSMC는 그야말로 철옹성에 앉아있는 절대 군주고 다른 모든 기업들이 이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좌에 도전하는 도전자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를 보낸 곳, 바로 인텔입니다. 2025년은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3월에 새 CEO가 와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임하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바로 그 정부가 89억 달러를 투자해서 회사를 살려주죠. 심지어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정말 기묘한 동맹까지 만들어집니다. 한때 몰락했던 미국의 자존심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전자, 바로 삼성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2025년은 고군분투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3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테슬라와 무려 165억 달러짜리 차세대 AI 칩 계약을 따내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줍니다. 제조의 어려움과 전략적 성공이 공존하는 정말 힘겨우면서도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세 거인의 현재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양산 시점을 보면 TSMC와 인텔은 2025년 하반기로 바짝 붙어 있고 삼성은 시험 생산으로 약간 뒤에서 추격하는 모양새죠. 기술적으로는 셋 다 GAA라는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데 인텔은 여기에 파워VR라는 비장의 무기를 더했고요. 삼성은 이 신기술의 수율을 잡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고객사 명단만 봐도 그렇죠. 애플, 엔비디아, AMD를 꽉 잡고 있는 TSMC의 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인텔과 삼성이 누구를 뺏어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운드리에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아주 뜨거운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AI 혁명의 총알, 즉 메모리 시장입니다. 이곳에선 지금 새로운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를 이해하려면 AI 세금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칩이 엄청난 계산을 하려면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꼭 필요해요. 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일반 D램 만들던 라인을 전부 HBM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스마트폰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가 부족해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마치 AI가 기술 생태계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고 해서 AI 세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AI 때문에 HBM 수요가 터져 나오죠. 그럼 메모리 회사들은 돈 되는 HBM을 만드느라
D램 생산을 줄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버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지고요. 결국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주문한 물량의 70%밖에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서버 D램 가격이 최대 50%까지 폭등하는 거죠. AI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태풍을 몰고 온 셈입니다. 그럼 이 HBM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건 누구일까요? 현재 왕자는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생산 물량은 이미 다 팔렸어요. 완판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엔비디아와 HBM4라는 차세대 제품으로 큰 계약을 맺으면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2026년을 목표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AI의 심장에 누가 더 좋은 메모리를 공급하느냐, 이 경쟁이 정말 볼만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쟁터의 장군들을 봤다면 이제는 그 장군들한테 무기를 파는 일종의 방산업체들을 볼 차례입니다. 바로 수천억 원짜리 초정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칩을 더 많이 만들려고 정책을 폈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의도치 않게 미국에서 만드는 칩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이-NA EUV 장비 딱 한 대의 가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네덜란드의 ASML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역설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저 5천억 원짜리 장비를 사오려면 20%의 수입 관세를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추가로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결국 미국에서 칩 만들려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정작 미국에서 칩 만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요, 기술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AI를 만드는 칩을 AI를 이용해서 만드는 시대가 온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AI가 스스로 수율을 최적화하고 장비가 언제 고장날지 미리 알려주고 또 불량의 원인이 뭔지 콕 집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장,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지정학부터 파운드리, 메모리, 장비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2025년의 반도체 시장을 관통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역설들이 보입니다. 이 역설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가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 정말 놀랍죠. 미국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중국의 기술 굴기가 결국에는 글로벌 최강자인 삼성 같은 기업이 오히려 그 기술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기술의 흐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두 번째 역설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자국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지정학적인 목표와 경제적인 현실이 부딪혔을 때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AI 세금입니다.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다른 모든 기술 분야가 써야 할 자원까지 빨아들이면서 결국 생태계 전체의 비용을 올려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말이죠. AI 붐이 가져온 또 다른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앞으로의 현실이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나노 웨이퍼 한 장 만드는데 3만 달러, 앞으로 나올 1.4나노는 무려 4만 5천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기술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의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술이 국가 안보의 무기가 된 지금,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과연 누가 이 비싼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무한 경쟁에서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 2025년은 그 거대한 질문에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은 아마 오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